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의 정다영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아프셨다고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4교시로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오늘의 진도 교훈 시간인데요. 저희 전문가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저희 숙제 검사해야겠죠.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 수익 리뷰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공략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교시 저희 방송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쪽집게 이슈 시간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짚어봄과 동시에 그에 맞는 유망한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이 생방송 도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당장 내일부터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요.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또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교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저희 본부장님은 증권사, 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거친 상위 1% 스펙의 전문가로서 이 TV방송 실전 투자대회에서 종목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선물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실지 똑똑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강한 복귀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그간 밸류에이션 매력을 쌓아가던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장중 2%대 상승을 보이면서 267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그간 급등하던 테마주들도 힘이 빠지면서 오후장 조금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에 720
12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후퇴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고 보면 오늘이 시장 분위기를 바꾼 변고점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달라진 수요일장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2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사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반도체 2차전지 그동안 안 좋다가 반도체 2차전지가 올라가고 조선 방산 화장품 조정.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조선 방산 화장품 피부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실적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그럼 조정 때 매수의 기회이냐? 아니면 2차전지 반도체가 오늘 올라왔는데 이게 시작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쾌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명쾌할 겁니다. 그냥 명쾌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장은 빅 이벤트를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개를 현재 남겨놓고 있어요. 2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빅 이벤트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제가 준비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빅 이벤트에 따라다니는 건 뭐죠? 빅 시세, 큰 수익률, 큰 기회가 바로 따라다닌다. 그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 오늘 또 거의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떠들었어요.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오늘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오늘 그냥 웃고 떠들다가 그냥 편안했어요. 편안했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왜? 수익률을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방송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안 들어오고 참여 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뭔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 이렇게 떠드는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에요. 하루에도. 근데 그런 전문가들 중에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 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뭐 조선 방산 막 3달 전, 4달 전부터 막 이제 다 왔다. 더 이상 지금 매수하기엔 너무 힘들다. 뭐 매수자의 영역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 사람들 기회 다 놓쳤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막 혼동스러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볼 거냐 아니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딱 제가 얘기한 거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구나. 어떻게 공략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참고만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보여줬고 조선과 방산, 화장품이 조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빅 이벤트가 2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BHI 현재 보유 중입니다. 62.9%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SAMG 엔터 현재 보유 중인데 무려 14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180% 넘는 상승률 보여주셨고요. 동성화인텍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것도 77% 넘는 상승률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1교시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의 진도와 교훈 어떤 걸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진도와 교훈은 시장에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빅 이벤트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 얘기를 좀 초반에 하게 되면 시장 얘기를 좀 간단히 하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이거 숫자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게요. 자, 오늘 이게 반도체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방산조선 등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하고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대형주에서 왕창 샀고요. 기관이 대형주에서 무려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대형주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 대형주 중에 뭘 많이 샀느냐 봤더니 밑에 보면 전기전자죠. 전기전자가 외국인이 2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4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중에 뭘 많이 샀냐면 당연히 뻔하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많이 샀겠죠? 그럼 어디서 좀 팔았느냐를 봤더니 운수장비에서 팔았습니다. 오늘 운수장비에서 팔았는데, 그럼 운수장비에서 팔았는데 운수장비 그럼 뭐예요? 운수장비가 뭐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운수장비죠. 근데 오늘 현대차, 기아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판 거죠? 어디서 판 거죠? 바로 조선에서 팔았죠. 오늘. 조선에서 차시 운수장비에 조선이 들어갑니다. 운수장비, 그러니까 완제품 배나 완제품 자동차가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운수장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그럼 또 어디서 많이 샀느냐를 쭉 봤더니 기계 쪽 많이 샀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그다음 기관은 또 금융업을 많이 샀네요. 자, 금융업 최근에 금융업 뭐 때문에요? 지주사들 오늘 급등하고 있죠. 지주사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주사 중에 정말 어이없는 지주사 코롱이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수급이 완전 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 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웬일이야?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왕창 샀어요. 특히 코스닥 100에 많이 샀는데, 이 코스닥 100을 봤더니 주로 어디서 많이 샀느냐? 오락문화를 왕창 샀습니다. 오락문화 왕창 샀으면 오락문화가 뭐 있는데요? 엔터주들,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 이런 종목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도대체 그럼 왜 올랐죠? 도대체 오늘 뭐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 교훈 중에 빅 이벤트 중에 첫 번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하루 쉬잖아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고, 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있는 거하고 오락문화하고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자, 지주사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는 사실 두 번째 이벤트죠. 두 번째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었다라면 오늘 시장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가 계속 강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저는 감히 얘기 드리지만 많이 못 간다, 이거. 많이 못 간다. 왜냐하면 반도체 2차전지가 가려면요, 지수가 왕창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조선방산 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지수는 1% 넘게, 코스피는 1% 넘게 올랐는데 하나도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조선은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 자, 2차전지 반도체가 가려면 지수가 왕창 가야 됩니다. 왕창 가야 되는데 왕창 가려면 쉽지 않다. 왜냐? 단기 이슈들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가려면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일 이제 벌써 오늘 좀 루머는 나왔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콜 테스트 통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내일 확인해봐야 아는 거고요. 엔비디아 젠스당의 감정상 삼성전자를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자기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그리고 방산조선은 그럼 오늘 밀렸는데 그 앞으로 꺾이느냐?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기회인지는 너무 자명해요. 자명한데 이게 첫 번째 이유,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럼 여기서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뭐가 어떤 게 있는지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되는지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그와 관련된 종목의 히든 종목, 공개된 종목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무조건 숨기고 있지는 않아요. 공개한 종목도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히든 종목 이런 거를 사실 팍스경제TV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이 팍스경제TV 자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H방송사 보니까 경제방송사 있어요. 경제방송사 따라하더라고요. 예전에 죽어도 그거 안 자기들이 죽어도 그런 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목명을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제 히든 종목이라 그래서 유망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을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안 좋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알면 더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판단하기도 쉽고 나중에 수익 내기도 쉽고 그럴 경우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적중률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래 하단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하고 꼭 들어오셔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과 조선 조정이 지금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대선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숙제검사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본부장님 최근에 TV방송 소개 종목들이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AMG엔터가 무려 14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TV방송 유망 종목 수익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내용들 수정 안 했어요. SAMG엔터 원래 매도했거든요.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더 올라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140%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왔던 종목들 중에 우리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저거 말고 수익 더 있는데? 왕창 많은데 BHI는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수익 엄청나게 많은데 MNC 솔루션도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저거 다 못해요. 제가 다 작성하잖아요. 오늘 방송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한번 리뷰해 볼게요. 하나오션 작년 7월 29일 날 써였죠. 7월 29일. 자, 유튜브에서요. 그냥 이렇게 쳐보세요. 24.07.29. 주식에 보면 쳐보세요. 제가 이날 하나오션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좀. 이럴 때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사겠다는 거냐.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한 120% 정도 수익을 마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매매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조선은 저희가 다른 걸로 현재 공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에로스페이스. 자, 이것도 2024년 9월 23일. 제가 요즘에 컨셉이 뭐냐면 세포트 같은 컨셉입니다. 한 번 물면 안 놔요. 안 놉니다. 잘 안 놔요. 지금 작년 9월 23일부터 물어가지고 놓질 않고 있어요. 지금 반만 놨어요. 반만 났는데 그게 이제 요때 반만 났고요. 반만 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203.1%. 절반 매도했는데 203.1%. 지금 다시 떨어졌죠? 180%까지 밀렸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더 밀리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전쟁 안 끝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또 버티면 절대 전쟁 안 끝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더 많이 팔려요. 왜 더 많이 팔려요? 전쟁 끝나면 이제 대놓고 무기 줄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거 무기 못 사잖아요. 사면은 러시아가 뭐라 하니까 우리나라가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전쟁 휴전하잖아요. 더 많이 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걸 꼭 말을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 아는 겁니까? 그냥 척하면 척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도 수익 실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밀려가지고 저희가 마감했는데 좀 아쉬웠는데 오늘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날 매도를 그래도 잘한 거다 해서 최종 44.9%밖에 수익을 마감 못했어요. 요즘에 50% 수익이 안 넘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50% 이상의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너무 미안해요.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작년에 이거 작년에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자, 그다음 코나이입니다. 자, 코나이인데 코나이는 당연히 이거는 뭐 대선 전체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참 탄핵 정국일 때 제가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이때 54.8%인데 이것도 더 합산하면 원래 더 높거든요. 구질구질해가지고 제가 굳이 그것까지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도 충분하다. 이것도 여러분 토토가 주선생에서 4월 2일날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자 MMC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식의 본 프로그램에서 팍시기 TV 자 2025년 3월 31일날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방산주를 다트에 써가지고 다트를 돌려요. 던져. 꽂히는 거 아무거나 사라 하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MMC 솔루션. 아무거나 사라 MMC 솔루션 65.3%예요 지금 수익률이. 절반 매도했습니다. 절반 매도했는데 왜 절반 매도했을 줄 아세요? 제가 방산주 하나 더 들어갔어요 또. 현대로템을. 현대로템 들어갔는데 또 30%야 수익률이.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수익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너무 수익을 방산주로 많이 내니까 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냥 좀 매도하자 절반. 약간 이런 컨셉 진짜 이런 컨셉이었어요 저희 진짜. 물론 컨셉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폴란드 대선이 있거든요. 폴란드 대선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콩가루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 넘어갔어요. 폴란드 넘어가가지고 폴란드 구급파들한테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언제는 전쟁 그만하고 싶다며. 트럼프가 러시아랑 전쟁 그만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폴란드 가가지고 친러 후보한테 지원 유세를 해주냐고. 그것도 미국 장관이. 얼마나 트럼프가 행정부가 콩가루인지 다시 한번 또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폴란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얘네가 대통령 선거 우리보다 먼저예요. 여기서 만약에 친이유 후보하고 친러 후보하고 붙는데 이게 결선 투표거든요. 근데 여기 친러 후보는 이 공산당 애들 그 주요 쓰는 전법 있잖아요. 자기는 친러인데 사실은 독재자 공산당 애들 주로 쓰는 전법 친러지만 친미인 척하는. 얘 친미인 척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얘가 온 거예요. 미국 장관이 친미인 척해요. 그럼 지지율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 제가 이 말 하면 이제 방송 용어 아니라서 못할 것 같은데 땡 있잖아요. 빨땡 이 있잖아요. 걔네들 주 특징이 이래. 맨날 아주 그냥 뭐인 척해 그냥 맨날. 자, 그래 친이유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만이 현재 우리 방산 수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친러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방산 이 수출 계약이 다시 엎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친이유 후보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격차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가볍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극우화가 너무 지금 심해요. 극우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나 우리나라 그 극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니까 약간 극우화 하시는 분들이 미국 트럼프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트럼프를 좋아하면 폴란드에서도 극우가 얘네 친러 후보들인데 그럼 극우 애들은 결국 이 공산당 빨땡을 좋아하는 건가? 도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얘는 도대체 무슨 난리인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극우의 그 성격은 뭔가 하냐면 정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 그냥 이속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 방산주들은 반드시 이 포인트. 이번 주 일요일 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SAMG 엔터. 따끈따끈하게 제가 올해 2025년 4월 3일 날 제가 이거 티니핑 종목이라고 등골핑, 파산핑 이 정도면 거의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은 등골핑, 파산핑이라고 불리우는 땡땡땡의 IP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이 정도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못 찾나? 이 정도면 다 찾을 것 같은데
거의 공개한 거나 다름없는 종목인데 이게 시작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 2번을 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 실현했는데 안타깝게 더 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140% 수익 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먼저 팔아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방송 드리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저의 오로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지하게 사과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선 TV 토론 봤는데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사과는 이렇게 쉬운 건데, 사과하면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저 사과가 되게 빨라요, 제가. 사과가 빠르고 정확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리뷰 마치겠고요. 더 많은 거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요즘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뒤에 하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번개풀 콩 볶아 먹듯이 마지막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뒤에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역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종목 수익률이 50%를 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3교시 쪽집게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각 정당당 대선 공약으로 본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본부장님? 오늘따라 우리 정다영 씨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각 정당당 아니라 각 정당별 아닌가요? 각 정당별 투자 각 전략 정당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이거 참고로 이거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한 6, 7여 명 들어왔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분들이 배꼽 잡고 웃었어요, 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무료 라이브 방송 했던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방송 불가합니다. 방송 불가해요. 방송 불가하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하게끔 제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크게 할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대선 정책을 쫙 정리해놨어요.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남이 정리한 거, 증권사에서 정리한 거 갖다 썼습니다.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굳이 공약을 정리해 주시나요? 자, 우리 대선 TV 토론, 3차 TV 토론. 대선 TV 토론을 3번을 했죠. 1차, 2차, 3차. 자, 여기서 여러분 각 정당별 정책이 기억난다 하시는 분. 기억나요, 여러분? 이 세 정당이 나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싸운 거 처음 봤어, 나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저 어제 심지어 제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TV 토론보다 꺼버렸어요. 본부장님이 그냥 정책 설명해 주세요. 야, 이게 무슨 TV 토론이야. 무슨 차라리 나가 싸워. 그냥 나가 싸워. 그냥 아니 정책을 얘기하라는데 어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떤 후보는 개헌 얘기는 입번 끝도 안 하고 계속 공격해. 상관도 없는, 주제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자질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정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정책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뭐라도 자료라도 빨리빨리 주든가.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 언제 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언제 냈어요? 다 이번 주 내지 않았어요? 사전투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정책 공약집 내지 않았어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놓고 무슨 정책을 하라는 거야 왜? 라고 이제 좀 화가 났었어요. 어제. 그 저만 그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봤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투표하기 며칠 전에 공약집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신 바쁜 것 같아. 세 분 막 싸우느라고 너무 바쁘길래 그냥 대신 제가 정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TV 대선 토론 볼 필요도 없었어. 그냥 이거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뭐 방송에서 이거 한번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선 TV 토론 동시간대 했거든요. 제가 어제 동시간대 했는데 시청자분 그러더라고요. 동시간대 TV 토론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이거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1순위가 뭐냐면요. 이 특징적인 거. AI는 다 있어요. 자, 국민의힘도 2순위에 AI가 있어요. 예. 뭐 개혁신당도 있겠죠. 예. 근데 다 있어 AI는. 그러니까 AI 하지 말자는 데는 단 군데도 없어. 당연히 하겠지 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1순위 공약에 K 콘텐츠가 있어요. 오늘 코스닥 오락 문화 쪽 급등 나온 거 왜 나온지 알겠죠? 참고로 이거 우리는 어제 이미 이걸 했어요.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하고는 어제 이거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락 문화가 급등한 거, 외국인이 왕창 매수한 거, 외국인도 어제 TV 토론 봤겠죠. 예. 아니 뭐 셋 다 뭐 다 똑같은데 뭐 변화가 있겠어요 하면서 오늘 간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일단 방산이 1순위에 있습니다. 예. 방산이 1순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방산이 보면 있어요. 뒤에 좀 뒤에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이게 보수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방산이 저 뒤에 있더라고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치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개혁신당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하고 하는 게 좀 비슷한 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를 예,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효율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꼭 이런 것까지 꼭 따라 해야 되나? 예.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2순위 공약은 제가 이걸 다 읽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데, 자, 그다음 국민의힘 2순위 공약을 좀 보면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AI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난 개혁신당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현실을 너무 모른다. 중국의 베트남 공장에 있는 거를 대한민국으로 과연 옮기려고 할까요?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리고 옮기면 여러분 그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 공장에서라도 열심히 일할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공돌이 공수리 막 이런 얘기 들어서 싫어가지고 다 웬만하면 일 안 하. 거기서 공장 말고 다 사무직 하려고 막 약간 그런단 말이에요. 좀 약간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공장을 옮긴다 그래도 누가 일하냐는 거야.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규제 하나. 국제법 위반. 이거 일단 국제법 위반이죠. 예. 국제법 위반인데 그 이준석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국제법 위반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이걸 법안을 완화한 적이 있다. 근데 그거 1년 뒤에 폐지했거든요. 그 뒤로 문제 생겨가지고. 예. 그 얘기는 꼭 안 하더라고. 뒤에. 예. 여튼간에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 자, 그 다음에 3순위 보면은 가계소상공인 활력증진. 자, 가계소상공인 활력증진. 요게 또 포인트 하나. 여기 제가 포인트라고 잡는 건 뭐냐면 관련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있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자, 이거 대충 감이 와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년이 큰 나라, 미래가 열린 대한민국. 좋아. 말은 너무 좋아. 예. 청년 취업, 주거교육 완화 뭐 하겠다. 예. 청년 쪽에서 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거 포인트로는 뭐가 떠오르세요? 창업. 그렇죠? 창업 쪽이 좀 떠오르죠. 그렇죠? 네. 창업 쪽에 좀 도와주겠다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이게 3순위 공약이니까. 그 법인세 자치권 부여해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그 지방에 기업이 안 가는 게 법인세 때문에 안 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기업을 안 하는 이유가 법인세 때문에 안 하나? 아닐 건데. 그쵸? 여기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뭐 실용주의 하겠다라는 부분도 포인트인데. 자, 그 다음 여기는 또 국민의힘은 4순위에 GTX가 있어요. GTX. 네, GTX. 이 GTX 관련주들이 또 우리가 좀 볼만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종결정 지자체 임. 자, 지방에 여러분 최저임금이 낮아서 지방을 안 가세요? 그거 아니지 않나? 최저임금이 낮아서 지방에 안 가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이 최저임금이 더 줄면 여력이 더 적거나 최저임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에 무슨 인프라가 있어야지 최저임금을 받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데 회사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최저임금 기준 높아. 근데 회사가 없어. 그거 어떻게 일해 거기서? 되게 희한하죠. 예. 여기는 막 이렇게 딱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개혁신당 쪽에서 관련주 좀 뽑기가 힘들어요. 좀 다 이상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예. 요거, 예. 국민 생명과 안전. 자, 중상진 자산주의 기획의 나라. 자, 요게 이제 뭐 감세 추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국민연금 신고 연금 분리 유일한 해결책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좀 많이 내라.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 이번에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은 정확히 맞춰서 내라. 해서 나누자는 얘기예요. 나누자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과연 이 국민연금이 과연 잘 유지가 될까?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뭐 이거는 공약이니까. 근데 개혁신당의 공약 자체는 주로 전체적으로 뭐냐면 약간의 좀 차등을 주자. 약간 이런 느낌의 좀 공약이 강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세 당 대변인도 아닌데 제가 이 세 당의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네. 이거는 이제 저출산이겠죠. 저출산. 그리고 요거 교사 소송 국가 책임자 학급 지도실 도입. 이게 교육 관련인데 교육 관련주가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노동하고 뭐 권리 보장 소상공인 있네 여기도. 자, 소상공인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좀 여러분 공동으로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청년한테 5천만 원도의 출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되게 청년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를 좀 줄이고 어디를 더 주자,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좀 더 주자, 이건 괜찮은데 그게 청년 측이라면 당연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나라 청년 쪽이 많이 살아나야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자, 그다음 아동 청년 어르신 모두 잘 사는 나라. 이게 되나? 하여튼 다 잘 살아야 되는데요. 이건 정책 좀 뽑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잠깐, 여기가 국민의힘인 거죠? 재난에 강한 나라. 잠깐, 대형 재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디가 대통령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더 잘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이거 군 관련된 얘기인데, 군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좀 괜찮네요. 근데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겠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중사예요, 중사. 군 간부 중사예요. 중사인데 사병으로 온 병사가 갑자기 이 정책대로 하자면 장교가 됐어. 갑자기 내 후임이 갑자기 내 선임이 되네. 중사가 병장하고 이렇게 병장한테 막 시켰다가 병장이 나중에 소위가 돼서 자기 위로 와요. 이게 가능한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해하기? 여튼 저출생 고령화 극복, 이거 고령화 관련 저출산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권 이런 건 좀 지나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자, 관련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구 실시. 규제 혁파. 자, 규제를 줄인다라는 거는 좀 정책적으로 좀 연결이 되죠.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럼 규제로 투자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 창투사, 창업, 창투사 이런 쪽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적극 대응. 이거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국가안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방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화이테크한 1만 명 양산한다. 요거면은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이거 좋네. 와, 좋네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좋아. 과학기술에서 우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좀 그만 좀 법률가가 그만 좀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이공계. 지금 루마니아는 수학 천재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수학 교수님이. 그래서 저도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각 당마다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뭐 서로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알았죠? 사실. 이제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TV 토론 1, 2, 3차를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너가 너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느니, 너가 문제 있느니,
아니라는 둥. 아 진짜 보면서 저는 진짜 왜 내가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공통된 정책은 AI, 방산, 엔터, 에너지. 에너지 쪽에서 여러분, 에너지가 서로 좀 다르긴 한데 한쪽은 원전이고 한쪽은 신재생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만 하진 않는다. 원전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네, 원전 안 할 거야? 안 하고 못 버티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더 많이 지금 차트 보세요, 빨리.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윤석열 정부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더 떨어졌어요. 그 주가하고 별 크게 상관없더라,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르긴 한데 방향성이 약간 조금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 발전 부품이나 발전소 관련주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발전소 관련주, S&T 에너지 등등등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저 PBR 관련주 릴레이팅 된다라는 사실. 요게 이제 최근에 지주사 상승세의 원인인 겁니다. 지주사 상승세의 원인. 그다음 최근에 금융주, KB금융부터 해가지고 최근 금융주도 계속 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물론 이재명 후보가 뭐 주가 5천 얘기하는데 뭐 되면 좋겠지, 희망사항이죠. 예. 근데 그 뭐 무조건 된다고 뭐 그렇게 막 던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희망사항이긴 한데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그게 가려면 결국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더불어민주당만의 특화라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예. 경협, 경협, 한두 번 속았어야지. 여튼 지역화폐, 지역화폐 아예 써져 있었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동맹이 좀 강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 등하고 외교를 균형으로 이루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뭐가 갔어요? 오락 문화가 갔다고요. 엔터가 같이. 왜냐 오늘 근데 오늘 SM은 좀 밀리긴 했는데 어제 텐센트가 SM을 지분을 샀다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중국하고 엮이기 싫은데 자꾸. 예. 근데 샀다니까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경영권 참여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예, 여튼 그래서 이거 우리 이대주주니까 뭐 관련주들에서 이제 이쪽이 조금 최근에 조금 무슨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특화로 보면 원전을 뭐 굳이 특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에 좀 많이 힘을 싣고 있다.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역시 지주사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속 세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는 양쪽에서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GTX 철도인데 이거 철도인데 역시 건설이네요. 여기는 건설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다음 건설 부동산. 자, 메가시티인데 메가시티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그거더라고요. 지금도 서울이 이렇게 큰데 그걸 더 크게 만들재요.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뭐 크게 만들자니까 뭐 부동산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 사이버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좀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뭐 갖고 왔냐? 코나이 다시 보자. 자, 코나이 다시 보자. 자, 지역화폐 관련주죠. 자, 코나이 같은 경우가 좀 밀려서 좀 돌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로 수익을 이미 한 2번에 나와서 9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코나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역화폐 관련주이고 이번에 추가 변경 예산 때 편성이 또 됐어요. 상품권 지역화폐가. 그리고 대선 이후 지역화폐 관련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소상공인 정책이 양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누가 되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41,900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39,500원, 손절가 37,4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 47,500원, 2차 목표가는 추후에 또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대선 정책 관련주 갖고 나오시면서 각 정당별 정책을 정리해 주시면서 포인트 찝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코나아이 언급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탑픽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갖고 나온 이슈 주제는 AI 관련주입니다. 이 AI 열기가 최근에 식는 듯 하더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 이후에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아까 정책 관련주 중에 반밖에 안 해서 네. 하나 더 하고 네. AI 넘어갈게요. 하나만 네, 더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픽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아까 대선 정책 관련주인데 히든 종목이에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간에 1, 2, 4번인가요? 3번 없죠, 그렇죠? 우리 4번 누가 되든 간에 5번도 넣어줄게요. 예. 또 좀 그러니까 1, 2, 4, 5번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되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겁니다. 그쪽입니다. 바로 뭐죠?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는요. 트럼프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하겠다고 버티면 버틸 수 있을까요? 저 못 버틸 것 같은데.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인데 이거는 뭐 누구 다든 간에 미국 트럼프를 상대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대신 해주고 우리가 뭘 받아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인데 쭉 돌아 나오고 이제 오늘 좀 시동을 걸었어요. 심지어 오늘 시동을 걸었거든요. 시동 걸었으니까 이게 돌아 나오는 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다 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AI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짧아요. 제가 뭐 엔비디아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오늘인데 원래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6시쯤. 매출액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434억 달러. 이게 빌리언이기 때문에 434억 달러고요. EPS가 이거 조정 EPS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딜루티드 EPS라고 합니다. 딜루티드 EPS가 0.88달러. 자,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 마진 71%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넘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시장 컨센서스를 얼만큼 넘어야지 우리가 좋아하겠느냐 해서 제가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기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준 정해서 그 기준 다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매출액 450억 달러가 나와야 올라갑니다. 시장 환호예요. 그 밑은 미지근할 거예요. 그리고 440억 달러 밑으로 나오면 이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430억 달러 밑으로 나오잖아요. 주가 밀릴 겁니다. EPS도 딜루티드 EPS가 0.09달러 정도, 95달러 정도 나와야 돼요. 95달러 정도 나와야 환호해서 와 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거라는 거. 자, GPM은 역시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기 때문에 70%, 71%, 72%나 뭐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이 제일 중요한데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은 제가 시장 컨센서스 이거예요. 이건데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매출액 48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동 수주 때문에 향후에 이익을 얼만큼 얘기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수주가 적고 중동이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다음 실적에 반영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오픈AI 사용자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TSMC 실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스당이 약간 자신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실적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보시면은 퓨런티어가 있습니다. AI 관련주인데 왜 퓨런티어인가요? 자율주행. 자세한 투자 전략 제가 이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드릴 거고 퓨런티어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탑픽 종목입니다. 이거는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다가 앞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AI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주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AI 관련주 갖고 나오시면서 관련해서 퓨런티어, ISC 언급해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탑픽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